어제 이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던 본회의장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의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을 봤더니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돼 있네요. 문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 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에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네요. 내부 총질이 나던 당대표,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에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칭하는 걸로 해석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권 직무대행은 사진 공개 2시간 반 만에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원구성에 매진해온 자신을 위로하면서 일부에서 회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측근들은 대통령의 인식이 당황스럽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슨 내부 총질을 했습니까? 대선 경선 기간에 수만 킬로미터 뛰면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조금 당황스럽고요.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확인되었고, 바쁜 그 공무 시간에 TV 방송 보면서 자기 당 의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는 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줄서기를 이제 강요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 앞서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 당시에는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문자 공개로 윤리 징계에 윤심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 회견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내부 움직임에 대해서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말한 건데요. 경찰의 기강이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같은 질문엔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고 다소 거리를 뒀는데 하루 사이 경찰 반발이 더 불붙자 직접 경고에 나선 겁니다. 무려 1분 20초 동안 경찰에도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도 경찰국 신설이 단연 화두.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독대 자리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를 하라는 겁니다.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역시 경찰대 폐지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 특정 대학을 졸업한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이 되는 게 불공정의 시작이라면서 순경 입직자와 최소한의 출발선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면 대통령 공약이었던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20% 보장도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반발이 국기문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군과 경찰의 학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학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시안을 볼모로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 초선 의원 60여 명도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법치 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도 전달하면서 경찰 징계 철회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장악 중단하라! 경찰국 신설과 무관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14만 경찰이 그 모욕감 때문에 경찰 회의를 하겠다고 더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찰이 다 그러한 그 움직임에 동의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한다든가 자신들의 의견 표출을 총을 든 소동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사안들은 쌓이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폭주기관차가 멈출 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민심과 정면으로 반대되고 역사와 민주주의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폭주기관차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다음 달 4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에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경찰회의 개최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오늘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회의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 경감은 경찰국 설치가 확정된 지금 경찰 전체 회의가 자칫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진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